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머그잔 박태인. 물이 되려는 순간이 있어요. 얼굴을 뭉개고 입술 꾹 다물고 자꾸 그러면 안 돼.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여요. 나는 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고 싶어요. 창틀에 놓여있던 모가에 쪼그라든 목소리가 살금살금 걷는 듯한 아침. 어김없이 당신의 그림자는 식탁에 앉아 있어요. 뜨거운 것으로 입을 불리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따뜻한. 우리는 언제쯤 깨질 것 같나요? 이런 말은 슬프니까. 숨을 멈추고 속을 들여다보면 싱크홀 같거나 시계의 입구 같거나 울고 있는 이모티콘 같아요. 두 손에 매달려 쓸데없이 계속 자라는 손톱처럼 자르면 될 것 같은 시간을 말아지고 있는 기분. 나는 내 손을 스스로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언젠가 바깥이 나를 꺼내다 마는 것처럼 어둠으로 찬장문을 닫아버리거나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햇살이 손바닥을 통과해 더 깊이 자라는 동안 내 손은 가끔 바깥에서 들어와요. 집을 통째로 들어 물처럼 몸이 출렁일 수 있도록 흔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면 매일 보고 만지는 머그잔이 어째 좀 수상해요. 나는 또 물로 그린 그림이 되죠. 오늘은 당신의 그림자를 좀 젖혀봐도 될 것 같아요. 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머그잔 박태인 시인의 시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헤겔의 아시죠? 독일인 헤겔. 헤겔 철학에서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헤겔, 물론 또 의미가 다른 철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쓰이기는 하는데, 헤겔은 즉자적 존재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상태를, 즉자적 존재라고요.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를 돌아볼 것 같지는 않죠. 이런 존재들을 즉자적 존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대자적 존재는 즉자적 존재, 즉 주관적인 자기 자신마저도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존재. 이게 이제 대자적 존재라고 하는데 자기를 반성하는 존재죠. 자기를 돌이켜보는 존재. 그걸 대자적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이 대자적 존재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동물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이나 식물은 즉자적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사물의 경우에는 본질이 실존에 우선한다고요. 우선 이제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말은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말인데, 실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실존이에요. 이렇게 실존. 그런데 거기에 본질이라는 것은 의자의 경우는
그냥 의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의자의 본질은 앉을 수 있어야 의자인 거죠. 그래서 의자가 의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앉는 것이죠. 그 목적이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그릇은 담을 수 있어야 그릇이죠. 네, 또 잔은 액체를 담을 수 있어야 잔이고, 그러니까 잔이 잔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액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본질 같은 거 없고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인 거죠. 본질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르트르는 인간도 타인에게 대상화가 되면, 그러니까 타인에게 대상화되면 사물처럼 즉자적 존재로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과장님은 뭐 해야 해라는 어떤 규정되죠. 어떤 본질이 규정화되는 거죠. 규정되고 선생님은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본질이 주어지게 돼요. 규정된다고 하죠, 흔히. 그래서 이제 인간도 대상화가 되게 되면 뭐 여성은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상화가 되게 되면 적자적 존재로 전락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머그잔. 머그잔 하면은 저는 뭐 영어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 머그잔 하면은 사진이 생각나요. 머그. 사람 얼굴 사진을 이제 그 머그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처럼 생긴 흔히 이제 우리 그 wanted라고, 우리는 뭐라고 수배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배중. 그러면 영어에는 wanted라고 써졌어요. 이렇게 수배중 할 때. 그 수배중에 붙어 있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머그샷, 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관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꾸 자기가 담겨요.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이 시를 접하면서 추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미술 시간에 머그잔에다가 그림 그려서 도자기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머그잔 만드는 건데 제 얼굴을 저 머그잔에다 그려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머그잔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물론 뭐 저를 닮은 건 아니고 그 제자가 이제 저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근데 굉장히 어설프게 그렸는데 아주 그야말로 초등학생처럼 그려놨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예쁘고, 못 그렸지만 그게 더 예뻐서 좋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화자가 자기의 머리를, 실제 머리통을 머그잔과 동일시한 듯 합니다. 머그잔에는 그러니까 머그잔에 수많은 여러 가지 액체를 담을 수가 있듯이 자기 머리에는 수많은 페르소나를 담을 수가 있겠죠. 페르소나가 담기죠. 머릿속에. 페르소나,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페르소나, 이건 칼융의 용어죠. 네, 우리는 가면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뭐 집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면,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직장인으로서의 가면,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의 가면, 뭐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가리켜. 우리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람, 어머니로서의 사람, 또 선생님으로서의 사람, 또는 뭐 사장님으로서의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이 마치 머그잔에 물이 담기듯이 그렇게 여러 페르소나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그잔과 화자 자신의 머리통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듯 합니다. 네. 물이 되려는 순간이 있어요. 얼굴을 뭉개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입술을 꼭 다물고, 이게 무슨 생각나요? 우리가 어쩔 때 입술을 꼭 다물죠? 뭔가 견디어내거나 또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입술을 꼭 다물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제 물이 되려는 순간이 있어요. 얼굴을 뭉개고. 물이 뭐죠? 물은 어떤 생명죠. 화자 자신의 근원이죠. 근데 그 근원으로 되려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되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존재가, 생명의 존재는 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얼굴을 뭉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뭉개고 입술을 꼭 다물고. 그러니까 그 현재의 얼굴을 뭉갠다는 거죠.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죠? 늘 변하는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듯해요. 그래서 현재를 부정하고 현재의 페르소나를 지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꾸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현재 자기를 또는 뭐 자기 정체성을 자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차를 마시기 위해 분위기가 살짝 전환됩니다.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돼 생각에 빠져 있다가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여요. 나는 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여요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를 마시면 이제 머그잔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해 보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는 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물보다 더 높은 곳. 지금 끓였잖아요. 이렇게. 물을 끓이잖아요. 이렇게. 끓이면 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뭔가를 생각을 끓이듯이, 차를 끓이듯이 생각도 끓이고 있겠죠. 물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뭐죠? 수증기죠. 네, 수증기처럼. 수증기 또 우리 흔히 그 연기처럼 가뭇 없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렇게 수증기처럼 가뭇 없이 이렇게 무화되는 거죠. 무화되었다가 또 수증기는 뭉치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돼서 다시 떨어지죠. 네, 그래서 다시 존재하게 돼요. 물로 존재하죠. 수증기는 물보다 높이 올라갔다가 무화되죠. 없어져요. 흩어져서. 그러다가 열이 식으면 다시 떨어져서 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합니다. 뭔가 자꾸 현재의 자기를 부정해서 지금 현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창틀에 놓여 있던 모가의 쪼그라든 목소리가 살금살금 걷는 듯한 아침. 어김없이 당신의 그림자는 식탁에 앉아 있어요. 왠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표현은 좋은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창틀에 놓여 있던, 창은 바깥 세계와 안쪽 세계가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죠. 근데 그 창틀에 놓여 있어요. 바깥도 아니고 안도 아닌 곳에 놓여 있는데, 그 모가가 오래되니까 쪼그라들었대. 이렇게 모가의 쪼그라든 목소리. 사실 모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과일 중에 참 못생겼죠. 못생겼는데, 그냥도 못생겼는데 쪼그라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모가의 장점은 뭐예요? 향기가 있죠. 네, 향기가 있는데 향기롭게 해요. 근데 쪼그라든 것도 못 났는데 그 목소리가 살금살금 걷는 듯한 아침이라고 합니다. 네, 화자는 아마도 이제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좀 못난 못난이 같아요, 못난이. 네. 그래서 아침마다 살금살금 걷는 듯 하대요, 이렇게. 예. 자기 향기를 못 내는 거죠. 뭐가 자기 향기를 내야 되는데, 살금살금 향기를 뿜는 거죠. 어김없이 당신의 그림자는 식탁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자 자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동굴에 비유해서 보면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림자고 실제는 따로 있다고 하죠. 이데아라고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당신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아니라 가짜죠, 가짜. 존재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화자인데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대상화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르트르 관점에서는 적자적 존재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이 본질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상화돼서 마치 사물처럼 본질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침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은 진짜 자기가 아닌 거예요. 네, 자기의 그림자인 거죠. 네, 그 자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네. 뜨거운 것으로 입을 불리면, 네, 뜨거운 것으로 입을 불리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따뜻한. 우리는 언제 깨질 것 같나요? 이런 말은 슬프니까 라고 했어요. 뜨거운 것으로 입을 불리면 이라고 하는데, 차를 마시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듯, 입을 불린다고 그래요, 입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입을 불린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차를 마시듯 입에 담는 언어가 따뜻하면 이렇게 좀 어떤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가질 것 같은데 화자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우리는 언제 깨질 것 같나요? 이런 말은 슬프니까. 네, 언제 깨질까요? 그런 어떤 머그잔이 깨지듯 언제든 깨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까요? 이렇게 화자의 진짜 자기와 그림자의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숨을 멈추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자의 진짜 자기와 그림자의 자기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숨을 멈추고 속을 들여다보면 싱크홀 같거나 시계의 입구 같거나 울고 있는 이모티콘 같아요. 두 손에 매달려 쓸데없이 계속 자라는 손톱처럼 똑똑 자르면 될 것 같은 시간을 말아지고 있는 기분, 참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속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지금 머그잔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머그잔 속을 들여다보듯 화자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마치 대자적 존재가 적자적 존재를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또 머그잔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싱크홀 같거나, 싱크홀은 속이 비어 있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시계의 입구 같거나 다 이렇게 허무해요. 네, 이렇게 허무가 계속 나열되고 있죠. 시계의 입구 같다 이 말은 영시가 입구겠죠. 그러니까 시계의 입구 같은 게 왜 시계의 입구가 허무일까요? 우리는 영시에서 출발해서 하루를 이렇게 싹
지내고 오면 다시 0시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우리는 0시에서 출발하지만 계속 0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늘 0으로 오죠. 그래서 그 허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울고 있는 이모티콘 같아요. 울고 있는 이모티콘도 알고 보면 그림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허무합니다. 두 손에 매달려 있는 쓸데없이 계속 자라는 손톱처럼 자르면 될 것 같은, 네, 애써 자라도 우리는 잘라내니까, 잘라내는 것은, 어떤 자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허무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마치 그 헛된 것을 쥐고 있는 기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화자가 그 반복적으로 허무의 경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뭔가 뒤에 이유가 나올 것 같죠. 네,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내 손을 스스로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언젠가. 네, 내 손을 스스로 잘라버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버리다가 잘라서 진짜 버린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띄었으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붙였으면은 본 용언과 이게 본 용언이고,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면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자르기만 한 것을 말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띄었으면 둘 다 본용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걸로 예를 들을까요? 사과를 깎아 먹다 그러면 깎는 것도 실제 본용언이고 먹는 것도 진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본용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붙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까먹다 아닌가? 잊어먹다, 그렇죠. 어떤 기억을 잊어먹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잊다가 본용언이고 먹다가 보조용언이죠. 이 경우는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돼요. 근데 이 잘라버리다도 마찬가지로, 만약 자르는 것에 대한 보조용언이라면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띄었으면 잘라서 내다버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내 손을 스스로 잘라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 손은 뭐죠?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죠, 손은. 그래서 많은 과거와 관계가 있겠죠. 과거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릴지도 모른다, 이 말은 진짜 손을 싹둑 잘라버린다는 뜻은 아니겠고, 네, 헛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즉 과거와 단절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바깥이 나를 꺼내다 마는 것처럼 어둠으로 찬장문을 닫아버리거나 빛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못하다 띄어쓰기 아주 잘 틀립니다. 이게 좀 예민한 사람이 보면은 문제가 돼요. 좀 여기다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공부를 못하다를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실력이 없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잠깐만요. 못하다를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실력이 없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여기서처럼 하지 못하다 해서 하지 못하다, 암말을 부정하는, 하다를 부정하는 보조용언에 못하다가 있습니다. 못하다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다 에서처럼 실력이 없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하지 못하다 에서처럼 보조용언으로서 못하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의 부정어로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못하다 이렇게 쓰면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공부를 못하다 이렇게 붙였으면 실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여 할 때 웬만하면 붙여 쓰세요. 시인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띄어쓴 것 같은데, 예, 못 이렇게 마치 돈은 이렇게 조사 보조사라고 그래요. 앞말을 강조해서 쓴 말이니까 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딱 붙여서 쓰세요. 네. 근데 시인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띄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법을 살짝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한글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법은 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보는 사람이 의미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춤법입니다. 네. 어디까지 하다 말았는데, 바깥이 나를 꺼내다 만 것처럼 어둠으로 천장문을 닫아버리고, 이거 금방 읽었죠? 그러니까 이 바깥이 나를 꺼내다 만 것처럼이라고 하는데, 물론 바깥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으로서 바깥 어떤 사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읽기는 어떤 주관적인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그 어떤 대자적 존재로서 뭐랄까요, 그 자기를 드러내다,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로서 이렇게 나를 꺼내다 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깥이라는 이가 주격 조사인 걸로 봐서 바깥이, 그죠? 나를 꺼내다 만 것처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빠져나간 대자적 존재가 어떤 나를 드러내다 어떤 나 진짜 나를 드러내다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 듯해요. 네, 대자적 존재가 자기 자신을 정말 드러내다 많은 것처럼 어둠으로 찬장문을 닫아버리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둠, 왠지 암담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암담해져서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말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찬장의 문. 근데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왜 하필 찬장의 문일까요? 머그잔이 원래 찬장에 있었겠죠. 그러면 자기 생각도 자기 머리, 자기 어떤 머리가 바로 그 머그잔이라면 자기 머리도 바로 그 찬장에 있었던 거죠. 머그잔이 찬장에 있었듯이 자기 머리도 머그잔이잖아요. 생각의 머그잔. 그러니까 자기 머리도 찬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라는 말로 봅니다. 빛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럴 때마다 라고 했는데, 네, 빛은 바깥 세계이겠죠. 바깥 세계로 나가야 관계 속에 어떤 그 존재가 돼가지고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러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머그잔에서 어떤 그 머그잔에서 수증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계속 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허물을 허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화, 그죠? 그러니까 그 무화를 어떤 그 무화가 극한의 어떤 허물을 향해서 머그잔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무화에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된다는 게 긍정의 뜻일까요? 부정의 뜻일까요? 네, 뒤에 곧 나옵니다. 이렇게. 햇살이 손바닥을 통과해 더 깊이 가라앉는 동안 내 손은 가끔 바깥에서 들어와요. 참 표현 대단합니다. 이렇게 햇살이 손바닥을 통과해서 더 깊이 가라앉는 동안 내 손은 가끔 바깥에서 들어와요. 생각 좀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죠? 머그잔, 커피가 아니라 끓는 차가 들어가 있었던 머그잔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그 머그잔의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그게 이제 손바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머그잔을 따뜻한 머그잔을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서 내 안으로 깊이 전해지는 그 동안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네, 그죠? 그 따뜻한 기운이 내 안으로 깊이 전해지는 동안 내 손은 가끔 바깥에서 들어와요. 손이 가끔 바깥에서 들어온대요. 이렇게 손. 차를 마시면서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그죠? 그 불교에서는 확철대오, 또 뭐라고 그러죠? 그 대오각성 뭐 이런 말 있죠. 이렇게. 네, 밖에서 내 손은 가끔 바깥에서 들어온대요. 이렇게. 자기가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진짜 자기가. 한마디로 지혜를 말이요. 확철대오니 뭐 대오각성이니 하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 손은 가끔 바깥에서 들어와요. 그죠? 대자적 존재가 나를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네. 집을 통째로 들어 물처럼 몸이 출렁일 수 있도록 흔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이게 흔들다, 보다, 이 경우는 그냥 흔드는 거죠. 진짜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띄었으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 본용어로 볼 수 있죠. 흔들고 나서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 가능해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는 가끔 그냥 붙여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을 통째로 들어 물처럼 몸이 출렁일 수 있도록 흔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몸이 출렁일 수 있도록. 물처럼 몸이 출렁인대요. 이렇게. 예. 집을 통째로 들어. 지금 물은 머그잔에 들어있고, 그러죠? 그래서 몸은 집에 들어있죠, 집. 그러면 이제 몸도 머그잔에 들어있나요? 출렁일 수 있도록 흔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머그잔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은 정체돼서 가만히 있게 되죠. 가만히 정체돼 있어요. 근데 머그잔을 흔들면은 물은 요동치게 되죠. 난 머그잔을 흔들어서 물을 요동치게 하듯이 집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서 자기를 바로 그런 어떤 역동하는 자 또는 뭐 요동하고 요동치고 생동하는이라고 할까요? 생동하는 그런 어떤 자기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대요. 이렇게. 네. 시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시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면 매일 보고 만지는 머그잔이 어째 좀 수상해요 라고 합니다. 네. 그런 날이면 매일 보고 만지는 머그잔이 수상하다고요. 머그잔은 사물이죠. 이렇게. 머그잔이 왜 수상할까요? 이렇게. 아이고, 머그잔은 사물인데, 네, 좀 수상하대요. 머그잔은 사물이므로, 본질이 실존에 우선하죠. 그러니까, 머그잔이 머그잔이기 위해서는 물을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을 담을 수 없으면 머그잔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즉자적 존재인데, 어떤 즉자적 존재인 사물이 그 본질은 사실은 그 본질을 누가 정해줘요? 타자가 정해주겠죠. 네, 그런 타자가 정해주는데 그 머그잔이 좀 이상하고 수상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뭔가를 발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머그잔이 단순히 머그잔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그 무엇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한테서 뭔가를 발견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나옵니다. 나는 또 물로 그린 그림이 되죠 라고요. 네, 머그잔에 그림이 나타나듯이 머그잔에 그림이 물로 그려져 있듯이 또 지우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머그잔이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은 물로 그린 그림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물로 그린 그림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금방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한 어떤 그 기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그 뭐랄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그냥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피투 되었으면 인간은 현존재라고 하죠. 존재하는, 즉 현재 존재하는 건데 현존재를 물론 전문 용어로 다자인이라고 하는데 피투된 이상 현존재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피투된 존재는 기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기투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물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겠죠. 네, 자기가 그려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투하는 존재다라고 하고, 사르트르는 인간은 원래 본질 같은 게 없는데 그 본질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아주 허물을 어떤 극단적인 그 허물을 깨달으면 사르트르가 말하는 건 어떤 대자적 존재인 인간만이 할 수 있고 허물을 깨닫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허물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이 밑에 또 나오죠. 오늘은 당신의 그림자를 좀 젖혀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극단적인 허물을 깨달을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대자적 존재로서 이렇게 그림자를 젖혀본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당신의 그림자를 젖혀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그 극단의 허물을 깨달았으니까 마음 편히 또 담담하게 자기를 대면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머그잔 박태인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